오늘은 2022학년도 수능본 가채점 결과를 갖고 배치표가 나와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성학원 거랑 종로학원에서 일단 배치표가 나왔습니다. 가채점이니까 정확하진 않겠죠. 근데 뭐 대략 이런 점수다라는 그냥 형식적인 결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작년보다는 가채점 이 토대로 매긴 배치표가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확실히 어려워졌다는 그 반증이겠죠. 네, 그래서 올해 걸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문계열은 역시 서울대 경영대학이 제일 높습니다. 요거는 대성학원 거에서는 원점수 283점 정도면 서울대 경영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종로학원에서 비교를 한 걸 보면 작년 2021학년도에 300점 만점 기준으로 원점수를 매겨봤더니 294점 정도여야지 합격인데 올해는 상당히 많이 깎였죠. 그러니까 8점 정도가 떨어져서 286점을 맞으면은 서울대 경영대학에 붙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 두 개도 3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요거는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치외교학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가 281점, 여기 종로학원에서는 정치외교학부가 285점, 얘도 8점 깎였네요. 대체적으로 8점? 9점? 뭐 이런 식으로 깎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려대 경영인데 이화여대 의예과인데 인문을 뽑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문이라고는 말을 안 하죠. 통합형이니까 확률과 통계를 골라도 의예과를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화여대가 283점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92점에서 283점으로 됐고, 여기 대성학원 거에서는 고려대 경영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려대 경영대학, 연세대 경영, 고려대 경제 이렇게가 280점으로 묶여 있네요. 그럼 고려대 경영이 273점, 연세대 경영이 273점, 여기도 273점으로 서울대 국어교육이랑 같이 묶여 있고요. 종로학원에서는 국어교육이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281점으로. 네. 그 다음에 연세대도 정치외교 학부가 267이고 여기는 276. 점수가 대체적으로 종로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됐네요. 비교를 해보니까 영어영문학과는 270이고 얘는 266점. 그다음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 265점인데 이거 이제 4점 차이 정도 나네요. 대성학원에서는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이 261점. 그래서 그나마 여기 제일 밑에 있는 한국외대를 보면 영어 교육이 246점. 그 다음에 여기서는 246점을 한번 보면 한국외대 ELLT 학과, 그 다음에 이화여대 인문계열. 네, 인문계열이 보통 낮게 형성이 됐네요. 여기 이화여대에서는 통합성 선발, 뭐 요것도 인문계열 256점. 요거는 대성학원이 더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ELLT, 이쪽엔 ELLT가 없네요. 네. LD 학부, 여기 LD 학부, 이것도 대성학원이 좀 더 높게 나왔고요.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은 258점, 대성학원이 여기서는 257점. 점수가 쥐락뒤치락한 게 있네요. 자기네 학원생들 이런 거 다 분석을 해서 결과를 냈겠죠. 네, 이렇게 두 개가 인문 계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관심사는 역시 의예과죠.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 이런 계열이 가장 인기가 많은 학과죠. 그래서 대성학원이랑 얘도 종로학원을 둘을 갖고 와봤습니다. 역시 대성학원에서는 서울대의예가 제일 높은 점수 290점, 연세대도 똑같이 290점에 형성이 됐고요. 여기서 종로학원에서는 서울대가 1점이 더 높아서 291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감소폭이 그래도 적죠. 수학이 확실히 어려우니까 이제 문과생들은, 지금 문과생은 아니고 확률과 통계를 보는 학생들은 이제 1등급 이런 표준 점수를 좀 받기가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문계열이 점수 감소폭이 좀 큰 것 같고요. 이과에 해당하는 미적분 기하를 고른 학생들이, 그 학생들은 수학을 잘 보니까 이미, 그래서 그렇게 감소폭은 크지 않지만 역시나 올해가 더 어려웠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점수대가 조금씩 한 3점 정도씩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고려대 의과대학이 289점, 성균관대 의예과도 289점, 여기서는 이제 287점 성균관대, 그 다음에 고려대가 284점, 거의 비슷하네요. 여기까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의예과 284점, 요거는 종로가 더 높고요. 여기는 282점. 그 다음에 중앙대 의학부, 여기서는 중앙대가 한 칸 더 내려가 있네요. 있고요. 한양대도 여기 있구나.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가 284점인데 여기서는 282점이고 중앙대는 1점 더 낮은 281점이었습니다. 거의 똑같네요. 순위가 인문계열은 조금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이화여대 의예과가 282점, 종로학원에서는, 대성에서는 280점, 연대치대가 278, 요거는 10점이 떨어졌네요.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성학원에서는 279. 요 이제 1점 차이. 서울대 약학이 여기 똑같이 있는데 276. 요거 이제 대성이 높게 형성이 됐네요. 277. 그 다음이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요것도 점수가 11점이 떨어졌네요. 274점. 연세대 약학이 여기는 더 위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쥐락뒤치락합니다. 연세대 약학이 273점. 여기서는 268점. 그 다음 중앙대 약학이 여기 있네요. 266점인데 대성에서 273점. 고려대 반도체 265점이 종로학원, 272점이 대성학원에서 나온 추정치입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 약학이 네, 여기 있네요. 266점이고요. 여기서 대성에서는 272점. 경희대 한의회가 여기 위에 있는데, 경희대 한의회가 뭐 같은 점수 되지만 271점으로 약학이랑 한의회가 같이 있고요. 여기서는 한의회가 여기 있고 경희대 약학이 좀 더 밑에 있네요. 3점 정도 떨어져서 있고, 그 다음에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요거는 이제 계약학과죠. 요것도 취업이 보장되기 때문에 점수대가 높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국방도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것도 유명한 학과죠. 이렇게 고려대 266점, 대성학원에서는 268점, 그럼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 요거는 종로가 263점, 대성이 266점. 조금 뭐 엎치락뒤치락하지만 한 어디부터였죠? 한 요 근처부터는 조금 순위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인 점수대고요. 그래서 요 정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정도만 보면 역시 자연계열은 의예과가 상위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취업이 거의 보장되는 반도체공학과나 사이버 국방, 아니면 요새 4차 산업과 연관이 있는 이런 창의, 뭐 ICT, 아니면 미래자동차공학, 뭐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뭐 이런 학과들도 배치표상으로 높은 점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통합이라 조금 더 골치가 아프죠. 이제 표준 점수도 본인이 계산을 절대 못 하고요. 입시기관에서도 자료도 정확하다기보다는 이제 범위로 나와주기 때문에 정확한 자기 위치를 또 모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시의 최저 등급을 통과한 학생들도 문과 그 확률과 통계 고른 학생들이 훨씬 적다고 해요. 그래서 수시에서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할 거고, 거기서도 이제 수시 2월까지 발생을 하니까 그거 유념해서 이제 다 2월이랑 이런 배치표랑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정시 접수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배치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 메가스터디 대성을 준비했고요. 역시 대성이 좀 높긴 한데 이공계열이 특히 자연계열이 특히 더 높고요. 다른 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은 그래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종로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로에서 역시 높은 거는 약학과 289고요. 그 다음에 의예과 297입니다. 근데 약학과는 조금 낮게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올해 새로 신설돼서 그런지. 그리고 치의예과는 293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높은 거를 뭐 찾아보면 보통은 거의 284, 아니면 기계공학부 285, 그리고 조금 높은 거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요게 이제 삼성이랑 계약을 맺고 신설이 됐죠. 네, 그래서 288. 그리고 식품영양학과 284, 거의 284, 285 요 정도. 공대도 285 정도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컴퓨터과학과도 역시 컴퓨터 계열도 높긴 하죠. 286. 그리고 인공지능학과도 28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ISE 국제고 전형 284, 실내건축학과 284, 거의 284, 285 요것보다는 상위에 있고요. 네, 약학과는 조금 낮은 것 같죠. 일단 종로는 이렇습니다. 종로 거를 계속 살펴볼게요. 일단 그 다음에 인문계열에서는 역시 상경계열인 경영학과 경제학부 이게 높죠. 모집인원도 옆에 써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는 가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대가 나군으로 옮기고 연세대가 가군으로, 고대도 가군으로 옮겼죠. 네, 그리고 교육학부 286, 그리고 언론홍보영상학부 291, 290 넘는 게 몇 개 있네요. 사회학과 291, 그 다음에 심리학과 291이고요. 응용통계학과 역시 약간 높죠. 이런 인기 학과들이 높긴 합니다. 정치외교학과 293, 행정학과 293, 그리고 290대를 넘는 학과들은 요 정도가 있고요. 상경계열, 뭐 사회학과, 심리학과, 응용통계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84.5점, 6점, 뭐 8점도 있고요. 그런 식의 점수대가 보여집니다. 사회복지학과 288. 그 다음에 또 288은 영어 영문학과 288. 보통 282가 그래도 조금
연세대 인문계열에서는 좀 낮은 백분위 컷이 되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메가 스터디는 영어는 기본적으로 1등급을 맞아야 된다고 써 있고요. 배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연계열 보시면 시스템공학과 290. 나중에 같이 모은 것도 비교를 할 거예요. 역시 약학과가 아까보다는 종로보다 높죠. 292. 그리고 이렇게 탐구 써 있는 거는 사탐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일단은 국수형 과 써 있으면 과탐만 되고요. 이렇게 돼서 292. 치의학과 295. 높네요. 295. 의학과 298. 네, 거의 300점 만점에 2점밖에 안 깎여야 들어갈 수 있는 점수입니다. 거의 만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건축공학과, 글로벌 융합공학부 288, 기계공학과 289. 여기서는 거의 286, 287 요 점수. 그동안 조금 낮은 게 284의 식품영양학과. 그리고 신소재공학부는 288, 전기전자공학부도 289, 인공지능학과 288. 컴퓨터과학과랑 화공생명공학부 290. 화공은 약학과가 생겨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는 아직 높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도 역시나 경제 292 높죠. 일단 290 이상을 먼저 찾아보면 사회학과, 그리고 실내건축학과, 심리학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홍보 영상학부 291. 그 다음에 응용통계학과 역시 높죠. 291. 정치외교 290. 행정학과 290. 대체적으로 높고 낮음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다 탐구로 써있네요. 과탐 봐도 되긴 합니다. 교차가 이번에는 조금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두급 반영하고요. 영어는 다 기본적으로 1등급. 여기서 인문계열도 286, 287, 288 그렇게 주로 이루어지고, 신학과는 285. 이게 조금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낮네요. 마지막 대성은 먼저 자연계열부터 치의학과가 297 역시 높죠. 대성이 이공계열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높습니다. 약학도 294. 그 다음에 의예는 299. 와우, 1점밖에 안 깎여야 되는. 그리고 건축공 291, 기계공학부 292, 보통 신소재공학부 293. 여기는 다 290대를 넘네요. 사회환경 시스템공학부 290. 그 다음에 289 하나 있네요. 간호 자연계열 289. 그리고 실내건축 의료환경 연구 289, ISE 286. 이게 국내고 전형이네요. 여기서는 국제고 전형은 따로 뽑았겠죠. 수능 안 보고 수시로. 네, 보통 이런 점수대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성의 인문계열 역시 상경계열이 291, 289. 그래도 대성이 높다곤 하지만 인문계열은 좀 그래도 낮은 게 꽤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290 넘는 게 요 두 개만 있네요. 두 개도 안 되네요. 경제학부는 290 넘고, 낮은 거는 역시 신학과가 제일 낮죠. 282. 그리고 표준점수 100분위를 같이 활용한다고 하네요. 중어 중문 287, 하스 286. 그리고 이렇게 의류 환경 인문계열 뽑는 것도 있고요. 생활 디자인은 일단 이쪽에다가 286. 그래서 이제 다 모아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간호학과는 대성이 높게, 이공계열은 자연계열은 확실히 대성이 좀 높습니다. 거의 메가가 평균 중간에 낀 것 같고요. 이건 똑같지만 291, 285, 284. 약학을 보면 294 대성이 제일 높게 나왔고요. 종로는 좀 낮게 나왔고, 한 메가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기계공학부 290인데 289, 285. 종로가 좀 대체적으로 낮고 대성이 대체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의예과 299, 297, 298. 거의 반점 받는 백분이죠. 그리고 어떤 거 보시면은 지혜과 297, 295, 293. 얘도 거의 297과 293의 평균치가 메가스터디 같은 느낌이네요. 다른 것도 거의 그렇죠. 컴퓨터과학과도 293, 286인데 한 가운데쯤 있고요. 화공도 마찬가지.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은 거의 비슷합니다. 교육학부 287, 287, 286. 그러니까 이제 이공계열의 의예과, 치의학과 이런 게 대성이 좀 많이 높여놓은 것 같고요. 종로는 좀 낮게 돼 있고 메가가 거의 가운데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은 비슷해요, 거의. 네, 메가가 더 높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대성이 더 높네요. 도고동부는. 그 다음에 문헌정보 287. 네, 이것도 대성이 더 높고 요거는 메가가 더 높습니다. 네, 이거는 대성이 제일 낮은 언론홍보 영상학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배치표를 다양히 보시면서 본인의 라인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배치표라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또 틀린 것도 아니고 하니까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시고 이제 다음 주면 성적표가 나오죠. 성적표 나오고 다시 그 배치표도 다시 나올 건데 그거에 맞춰서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연세대 이런 배치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대 백분위 가채점 배치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종로랑 메가스터디, 대성 이렇게 한번 볼게요. 네, 종로에서 일단은 자연계열부터 보시면 사이버 국방학과 역시 높죠. 사이버 국방학과가 288로 나와 있고요. 융합에너지공학과 285. 그리고 뭐 간호대학 뭐 이런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 바이오 의공학부, 가정교육과, 그리고 건축사회 환경공학부, 건축학과까지 284. 그다음에 기계공학부 285. 그리고 물리학과 284. 그다음에 반도체 287. 반도체도 높고요. 그래도 사이버 국방이 더 높네요. 그 다음에 대부분 또 284를 기록하다가 의과대학이 297. 그 다음에 297. 그 다음에 자유전공학부 285, 285. 컴퓨터학과 286. 그리고 스마트보안학부 28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려대도 가군이고요. 그 다음에 모집 인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학과 인문계열, 경영학과 두어. 상경계열이 역시 높게 나왔습니다. 295. 그 다음에 대부분 286, 5를 기록하는데 심리학부도 좀 높네요. 288. 그 다음에 미디어학부 291. 그 다음에 사회학과 291. 네, 그렇게 하고 자유전공학부 293. 정치외교학과 293. 그 다음에 컴퓨터학과 291. 그 다음에 행정학과 293. 통계학과 293. 290대 넘는 학과들이 이렇게 있고요. 조금 높은 것들이 식품자원 경제학과 288. 그래도 284, 285, 아니면 288 뭐 이렇게 있는데 한문학과가 낮네요. 282. 간호대학 인문이랑 보건정책관리학부 282 이렇게 있겠고요. 이번엔 메가로 보겠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간호대 284. 일단은 다 연대도 고대도 다 1등급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육은 약간 인문계열 비슷하게 탕구를 봐도 되고요. 사탕 봐도 된다는 거죠. 저 표시가. 네, 그래서 높은 거 위주로 살펴보면 반도체 289 높죠. 사이버 국방학과 291. 아까 사이버 국방학과 종로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따가 또 비교를 할 거니까 수학과 수학교육과가 1점 100분의 1 차이로 수학교육과가 좀 높고요. 스마트 보안학부 여기서는 좀 낮네요. 메가에서는. 의과대학은 297 똑같이 높고요. 자, 그 다음에 대부분 288, 289, 288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287. 그나마 좀 높은 거 기계공학부, 그 다음에 생명공학부, 생명과학부 이렇게 286이고요. 네, 287 신소재공학부 287. 그리고 화학과가 28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은 간호대 284, 상경계열 경영대학이나 경제학과는 291, 290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도 다 국수탐입니다. 탐, 사탐, 과탐 다 되는. 그 다음에 288. 그 다음 국어국문학과 287. 또 높은 거 찾아보면 미디어학부 289. 그 다음에 사회학과 289. 그 다음에 심리학부 289. 그 다음에 영어교육과 288. 자유전공학부 289, 정치외교학과 289, 그 다음에 컴퓨터학과 290, 통계학과 289, 행정학과 28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성에서도 대성은 역시 자연계열이 연대도 그러더니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다 290이 넘어요. 가정교육도 291이네요. 292, 이공계를 이렇게 높이, 의과대학도 299. 와, 이것도 거의 300점 만점에 1점 깎네요. %겠지만요. 네. 아무튼 고대는 표준 점수랑 백분위를 같이 섞어서 쓰는 그 활용 지표를 하네요. 다음 좀 높은 거 반도체 공학과 294. 그다음에 컴퓨터 293. 스마트 보안, 데이터과학 다 293. 네. 여기 또 다 290이 넘으니까 그나마 낮은 거 지구환경과학 289. 나머지가 290이 다 넘네요.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대학 291, 경제 289.
인문 계열은 상당히 그 자연 계열 막 높이 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낮은 백분위 점수가 기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286, 288, 뭐 287 이런 점수들이 있고요. 통계가 291 이렇게 있습니다. 네, 대부분 280, 뭐 7, 8 그나마 좀 낮은 게 284 사학과 좀 낮겠고요. 도구동문 284. 그 다음에 283도 있네요. 역사교육과. 그 다음 284 지리교육 284. 그리고 서서문 284. 또 간호대학 인문 283 이렇게 있습니다. 네, 세 개를 다 모아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역시 사이버 오빠 자연계열은 대성이 다 웬만하면 높습니다. 다 높은 것 같은데요. 다 높습니다. 291 제일 높고요. 약간 메가가 거의 가운데 아니면 종로랑 비슷하네요. 네, 요거는 그래서 거의 메가가 그 가운데에 싹 들어가 있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또 의대 볼까요? 의대 의과대학은 역시 299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297. 일단 높이 해놔서 희망을 잘라버리는 건지. 이런 과들도 286, 280 좀 후반대인데 아니면 중반대도 있는데 292, 290 초반대로 올라갑니다. 반도체 공학과도 294, 289, 287. 네, 대성이 진짜 높아요, 확실히. 나머지는 뭐 비슷비슷합니다. 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대성이 확실히 높게 나오고 메가가 거의 가운데 끼고 요거는 종로가 더 높게 나왔네요. 286 스마트 보안 학부 메가가 제일 낮게 나왔고요. 아니면 똑같거나 뭐 그렇네요. 이렇게 나왔고 인문은 되게 뭐 비슷비슷합니다. 세 개가. 심리학부는 메가가 제일 높게 289, 그 다음 종로 288, 대성 287. 경영은 291, 291. 종로는 295, 4점이 더 높네요. 4점. 네, 그 다음에 경제학과는 290, 289, 295. 종로가 이것도 확실히 높게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뭐 교육학과는 288, 200, 메가 대성이 높고 종로가 낮고. 이 기관들마다 서로 조사를 뭐 했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다르다는 거. 이런 거는 거의 일정하니까 이런 거는 일단 내 위치가 한 요 정도겠구나 하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차이 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성적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점수 이런 거 나와서 정확한 배치표 같은 걸 보면서 상황을 비교해 봐야겠지만요. 네, 대부분 이렇게 나온다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고려대 백분위 인문계 배치표랑 그 다음에 자연계열 배치표 이렇게 종로, 대성, 메가 이 세 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채점이니까 이제 앞으로 성적표가 곧 얼마 안 남아서 일단은 올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조사를 해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배치표 가채점 말고 이제 제대로 된 배치표가 나오면 그때 다시 다른 걸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2학년도 정시 배치표를 살짝 보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이랑 뭐 모집 인원 이런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치대를 먼저 올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대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되면 약대, 한의대 뭐 그 순서로 올리겠습니다. 약대도 좀 학교가 많아서 일단 의대부터 하겠고요. 일단 39개교의 의대입니다. 39개교. 이게 작년에는 38개교였다가 건국대 글로컬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단 인원은 1205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1205명. 그리고 요거는 좀 다른 색깔로 할게요. 그래서 가군에는 595명, 그 다음에 나군에는 420명, 그리고 다군에는 190명이 일단은 모집 인원입니다. 근데 이제 수시 2월이 되면은 좀 늘어나겠죠. 그리고 뭐 예전에는 군별로 분할을 해서 모집도 가능했는데 이제 2017학년 이때부터는 분할이 금지되고 단일군으로만 모집을 하니까 가나다군을 이제 잘 배분해서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월률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작년에는 을지대가 가장 이월률이 높았다고 하네요. 자, 그냥 배치표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치표를 먼저 참고하시고 네, 그것만 보고 나가셔도 되겠고 아니면 뭐 전형 방법 그런 거는 예전에 한번 설명한 게 있어서 그걸 뒤로 그냥 뺐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치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배치표만 따로 정리했어요. 얘는 배치표 점수 높은 순으로 정리를 했고요. 서울대학교가 모집군이 나군이고 298점으로 일단 제일 높습니다. 100분위로 나온 배치표를 정리한 거고요. 일단 이 배치표는 이제 학교마다 다르게
있지만 이 반영 비율 뭐 이런 걸 다 나중에 따져봐야겠지만 지금은 그냥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채점밖에 안 끝난 거니까요. 그래서 가채점만 끝났고 이제 배치표가 그 대충 라인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표가 나오면 그 라인에 맞춰서 이제 여기를 쓸지 말지를 정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거를 쭉 보겠습니다. 연세대랑 성균관대랑 가톨릭대랑 울산대학교랑 고려대까지 297점입니다. 거의 여기까지는 5개 학교는 약간 메이저 병원이 있죠. 다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요. 서울대는 그냥 서울대병원, 성균관대는 삼성병원, 가톨릭병원, 울산대는 아산병원, 뭐 이런 병원을 갖고 있는 대학교들이 역시 백분위 점수도 높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입결도 높고요. 고려대는 일단 학교 네임밸류가 있어서 높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화여대가 특이하게 인문, 자연 따로 2개 다 뽑네요. 이화여대가 모집 인원이 거의 제일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화여대가 거의 2번째로 많이 뽑는다고 합니다. 네, 먼저 한양대 여기 나오네요. 64명을 일단은 뽑는다고 하고요. 가장 큰 모집 규모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가 63명, 그 다음에 뭐 전북대, 조선대 뭐 그런 순서로 나옵니다. 이따가 모집 인원도 뒤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295점부터는 아주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가천대, 네, 이렇게 메디컬, 가천대 메디컬 거기까지 백분위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하대부터 294점, 그 다음에 이제 한림대, 순천향대, 경북대, 부산대 이렇게 해서 293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군도 잘 구별을 하시면서 이 점수 때면은 나는 나보내는 뭐 이거, 가보낸 이거, 타보낸 이거 써야겠다, 이런 대략적인 라인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대, 전남대, 동국대, 당국대,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제대, 동아대 이렇게 해서 292점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전북대랑 건국대, 글로컬 이게 합류를 해서 얘가 291점, 291% 기록했네요. 그 다음에 계명대부터 영남대까지가 290%라고 해야겠죠. 290%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광대, 강원대, 조선대 이렇게 학교들이 189%. 그 다음에 고신대는 제가 의대 아니면 거의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별로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의대는 많이 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일단은 배치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점수가 낮아도 288점 그래도 높긴 하죠. 100분위로 했을 때. 그래서 뭐 수험생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280 후반, 89, 88 요게 나왔으면 이제 의대를 쓸 수 있나? 그러면은 의대를 쓰면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약대나 치대나 뭐 그런 다른 의치한수 중에 치한수 거기에서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략적인 배치표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전형 방법을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수능 100%예요. 근데 이제 연세대가 2단계에 면접을 9.9% 반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면접을 보는 학교들인데 거의 대부분 학교는 면접을 봐도 결격이 있는지 없는지 결격, 부결격 그러고 판단을 하겠고요. 연세대랑 아주대가 이제 퍼센트 비율로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 반영을 하고 뭐 이렇게 나머지 학교들은 그냥 결격 사유만 보내요. 그리고 한양대가 교과를 반영했었죠. 교과를 반영했는데 이제 올해는 반영을 안 합니다. 없죠. 그래서 이게 작년과 올해 겁니다. 그래서 아주대랑 연세대가 일단 면접에서 반영 비율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 관동대도 면접이 10%가 생겼습니다. 없었는데. 네, 그리고 서울대는 교과이수 가산점이라고 해서 따로 보고요. 결격 판단에만 활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거의. 네, 그리고 이제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율도 이제 뭐 수학을 잘 본 수험생분들은 이런 가톨릭대 이런 데를 노리시면 되겠죠. 반영 지표가 이제 표준 점수인지 또 100분인지 이것도 잘 구별을 하셔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배치표는 100분이기 때문에 혹시 표준 점수로 지원을 한다면 뭐 내가 수학을 되게 잘 봤다, 그래서 표준 점수가 높다 하면은 오히려 이제 저 라인에 맞춰서 표준 점수를 보시고 더 높이 갈지 아니면 이 정도도 적당한지 판단을 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북대는 37.5%, 수학을 좀 높은 데만 한번 살펴볼게요. 고려대 37.5%, 그 다음에 성균관대 아주대가 40%, 그리고 전북대도 40%. 그리고 뭐 이런 영어 가산점, 이거 뒤에 다시 한번 썼는데 영어 가산점이 주어지고요. 뭐 20% 반영을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과탐도 대부분은 2과목씩 보고
경상국립대는 특이점이 미분이랑 기하를 보면 10% 가산점을 줍니다. 확통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통이 지원을 가능한 대학들이 뭐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사탐은 없죠. 사탐은 없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한국사를 만약에 못 봤다 하면은 그냥 필수 응시 이런 데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영어도 만약에 못 봤으면 뭐 퍼센트가 좀 낮은 이런 데를 쓰고 뭐 감점이 적게 되는 그런 것을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과목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조선대가 제가 치대였나 어디에서도 한 과목을 보던데, 그래서 치대였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조선대는 한 과목만 본다는 거. 한 과목이 엄청 높고 한 과목이 낮으면 차라리 이런 조선대학 같은 곳을 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뽑는 전형도 몇 개씩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형별로 뒤에 모집 인원도 정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서울대가 40%, 영어는 감점, 서로 다른 두 과목을 필수 응시. 네, 그래서 서울대를 노리려고 두 과목을 선택했다가 점수가 좀 낮으면 좀 힘들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런 데를 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7% 가산점 주는 가톨릭 관동대, 그리고 과탐 2개 선택 시 5% 가산점이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가산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순천향대가 30%, 30% 뭐 이렇게. 그리고 한국사 필수 응시, 그다음 대구 가톨릭대 40%, 단국대 40%. 그래도 의대는 학교가 좀 많다 보니까 다군에도 좀 여러 학교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쓸 수 있는 학교들이 좀 있죠. 치대는 그때 봤을 때 다군에 한 개 있었죠.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의대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취득 100분위 10% 가산, 100분위를 보고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본인이 유리한 그거를 잘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표준 점수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걸로 예측은 하되 나중에 성적표가 나오면 이제 그때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보는 학교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는지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관동대는 비중이 10% 들어갔죠. 그리고 15분 내외로 본다고 하고, 뭐 다른 격여 판단을 위한 면접은 뭐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하네요. 근데 영어 활용 뭐 이런 것도 하네요. 그 다음에 아주대는 5%. 그래서 학생부 바탕이랑 뭐 이런 종합평가 9.9%, 현장 대면, 비대면 녹화로 구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 모집 인원 이런 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15명, 가톨릭 관동대가 이제 5명이 늘었습니다. 5명 늘었고요. 가산점이랑 이거 영어 뭐 활용 방법 이렇게 점수를 이제 등급별로 이렇게 깎는다는 거죠. 1등급이 뭐 만점이면 2등급은 마이너스 3점씩 감점을 시키면서 점수가 내려간다는 거고요. 그다음 경북대가 많이 늘었네요. 건양대는 1명이 줄었고요. 가톨릭대 7명 늘었고, 경상국립대 3명 추가돼서 15명. 여기서는 지금 제일 많은 모집 인원이 50명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인원 많은 데가 그래도 본인이 쓸 때 좀 안정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경희대 40명, 계명대 30명, 고려대 25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점수 등급, 점수차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는 부산대가 좀 많이 뽑는데 원래 35명이다가 줄었네요. 그리고 동국대 경주는 19명, 대구 가톨릭대도 1명 줄어서 19명. 다군 계열은 어차피 거의 자연 계열인데 가끔 인문이 있어서 관동대 같은, 건양대 같은 곳이 있어서 자연이 또 그냥 추가를 해놨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신대 뭐 이렇게 학교 2개씩 적혀 있는 거는 전형이 달라서요. 모집 인원도 이렇게 다르게 써 있고, 그래서 그거를 따로 보시라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뭐 그리고 요거는 가나다 순이에요. 그래서 좀 앞이랑 좀 다르죠. 활용지표 표준 점수 100분율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부산대가 30명, 대구 가톨릭대 이렇게 나오고요. 연세대가 44명 뽑고, 미래캠퍼스에서는 1명 줄은 27명을 뽑습니다. 원광대 27명, 네. 을지대, 네, 뭐 이렇게 뽑네요. 순천향대도 꽤 많이 뽑고요. 이화여대가 아까 많이 뽑는 데죠. 합쳐서 55명과 8명, 그러면 63명인가요? 네, 많이 뽑네요. 그리고 인제대 33명, 인하대 1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남대는 37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도 2개 뽑으니까 합치면 50명이 되고요. 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대는 14명, 여기 7명 해서 21명 뽑고요. 100분위를 보네요. 그래서 아마 표준 점수 100분위, 그러니까 100분위는 약간 성적이 그 등급 안에긴 한데 조금 낮다면 100분위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적이 그냥 완전 극상이 나왔다, 아니 뭐 미적을 봤는데 100점이다 그러면은 아마 표준 점수 쓰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그럼 100분위로 만약에
100점이랑 한 95점 따졌을 때 100분위로 하면은 1점 차이 날라나요? 별로 차이 안 나는데 표준 점수는 그래도 몇십 점 차이 날 수도 있고요. 그래도 몇 점이라도 차이가 벌어지면 좋죠, 본인한테는. 그래서 표준 점수는 약간 이 등급 안에서도 좀 잘 봤다 싶으면은 100분위로 아무리 높아도 그 점수 때보다는 표준 점수가 확실히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양대가 제일 많이 붙는다는 거, 그리고 준 게 제일 많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의대 배치표를 먼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형 방법이라든가 전형 비율, 그리고 면접은 어디가 보는지랑 모집 인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것도 정리하는데 걸려서 약대를 최대한 빨리 하고 싶은데, 아무튼 뭐 끝나고 또 이어서 약대 배치표를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정시 모집 치대 전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반영 비율 이런 거 이제 분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배치표. 배치표는 100분위 배치표니까 나중에 이제 그 표준 점수랑 이런 게 나오면 정확해지겠지만, 일단 지금은 대략적인 상황을 한번 보기 위해서 원래 의대랑 약대도 먼저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분량이 많아서 일단 그나마 분량이 적은 치대부터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치대는 11개교가 있고 이런 전형들이 2개씩 있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가군에서는 경북대, 이 가나다 순이에요. 그래서 가군에서는 일단 모집 전원을 보시면 8명이 늘어났습니다. 24명 뽑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 양산 캠퍼스는 16명을 뽑고 연세대는 24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다 정시 모집 인원이 조금씩 늘어난 학교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대에서는 일반 전형이랑 지역 인재 전형을 9명이랑 5명 이렇게 뽑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활용지표로는 요거 좀 이따가 계속 얘는 일부러 계속 달아놨는데, 표준 점수로 보는 학교와 조선대는 100분위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분위 배치표를 보시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조금은 나오겠죠.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표준 점수는 이제 아직 분석이 안 끝났으니까 성적표가 나와야 이제 좀 정확하죠. 왜냐면 이제 올해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는 기관들이 하긴 하지만 틀린 게 많아서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거는 나군에서 가군으로 넘어왔어요, 연세대가. 네, 그리고 이렇게 일단은 전형 방법 다 수능 100% 보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 나군과 다군도 보시면 경희대는 얘도 나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도 늘렸네요. 39명, 가장 많이 늘린 것 같은데 표준 점수고요. 단국대 천안에 있는 단국대 천안 캠퍼스는 50명을 뽑고요.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섞어서 매기게 되네요. 제일 까다롭게 매기네요. 그리고 서울대는 13명 뽑고 나군으로 이동했습니다. 가군에서. 네, 그리고 인적성 면접을 보고요. 면접을 봅니다. 여기 서울대는 대신에 뭐 결격 사유가 있는지 그런 것만 판단한다는 거죠. 수능 100%로 있고요. 네, 그리고 표준 점수로 봅니다. 보통은 이제 표준 점수로 보고요. 표준 점수 100분위 이런 섞인 학교들도 있고 100분위만 보는 학교들도 있고, 여기 이제 동점자수 이런 거를 조금 걸러내기 위해서 이런 자기 대학만의 뭐 계산 방식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다군에는 일단 강릉 원주대가 있습니다. 치예를 만약에 3개 다 쓰신다면 다군은 강릉 원주대밖에 없겠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모집군이랑 표준 점수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이제 반영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요새 거기 댓글들 이런 거를 보니까 수학을 굉장히 잘 봤는데 이제 국어나 뭐 다른 과목 조금 못 본 수험생분들이 계셨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수학, 그런 분들은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를 좀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합격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표준 점수로 보는데 이제 수학 반영 비율이 이렇고 국어가 이렇다 하면은 유리한 거죠. 뭐 미적분은 100점 나왔고 국어는 뭐 언매가 뭐 한 80점 뭐 이렇게 나왔으면 그래도 이런 전형을 쓰는 게 조금은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뭐 더 유리한 거는 이제 얘는 높고 얘는 낮아야 되는데, 아무튼 국어 영어는 국어 수학은 반영 비율이 높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가 일단 확률과 통계를 안 보게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수학을 잘 봤다면 이렇게 40% 속하는 학교들을 쓰는 게 좋겠죠. 전남대, 전북대 이런 학교들이 40%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30%. 네, 국수 탑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영어도 반영을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고 그냥 감점, 가점 요렇게 평가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잘 보시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일단 전남대, 전북대가 조금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국대, 천안이랑 서울대도 40% 반영을 하죠. 네, 단국대는 표준 점수 100분위를 섞었기 때문에 조금
그 수험생 직접 계산하기에는 조금 껄끄럽겠고요. 서울대도 표준 점수인데 국어가 33.3%, 국어가 좀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어가 26.7%. 네, 다른 데는 뭐 영어를 반영하는데 서울대는 영어를 반영을 안 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광대가 그나마 좀 특이하게 사탐을 봐도 되고요. 확률과 통계를 봐도 됩니다. 뭐 그에 따른 가산점은 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일단은 봐도 된다는 거. 원광대 같은 경우는 약간 뭔가 고루 분포돼 있으니까 그냥 내가 골고루 좀 잘 봤다 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학교들의 한국사랑 영어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이제 만점까지가 그냥 1에서 4등급까지는 한국사에 뭐 가점 뭐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 있으시면 별로 상관없겠죠. 예를 들어 나는 5등급이다 하면은 이런 데 지원을 하면 되겠고요. 연세대, 뭐 부산대, 경북대보다는 1에서 5등급까지 만점을 주는 곳을 지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경북대 뭐 이런 거는 1, 2등급의 점수 차를 3점씩 깎겠다. 여기는 2점씩 깎겠다. 그러니까 등급이 조금 내려갈수록 이렇게 많이 깎는 학교들은 쓰면 조금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부산대, 내가 영어를 좀 못 봤다 하면은 이런 데를 반영 점수의 감점이 적은 학교들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광대는 아예 인문계열을 따로 뽑아서 이런 기하미적분 과탐을 보면 가산점이 없군요. 요거는 인문계열 학생 중에 아까 보셨지만 인문계열 학생 중에 그러니까 확통을 선택한 학생 중에 만약에 내가 성적이 좀 좋다, 잘 봤다 하는 학생들은 원광대 치예과를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여기는 특이합니다. 가산점도 없어요. 네, 그리고 서울대는 0.5점씩 감점을 하고 그 다음에 1에서 3등급까지는 괜찮고요. 한국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이수를 뭐 유형1, 유형2는 요거는 이제 정시 모집 요강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요거 가산점 매기는 거, 과학2 그런 거 가산점 주나 본데. 그리고 단국대 천안은 과학2가 5% 가산점을 줍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과학2를 내가 뭐 서울대를 쓰려고 과학2를 봤는데 성적은 서울대보다 조금 낮지만 단국대 정도는 된다 하면은 근데 또 과학2를 봤어요. 그러면은 단국대 천안을 쓰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배치표도 나와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00분이 배치표니까 근데 대부분 학교들이 이제 표준 점수로 나와 있죠. 근데 지금은 표준 점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어랑 수학이 다 선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입시 기간별로 표점을 대략적으로 매기고 있지만 막 범위로 매기는 학교들이 많죠. 범위로 매기는 기관들이 많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배치표들이 지금은 100분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뭐 표점으로 6월, 9월 거를 조금 참고하면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네, 배치표 상으로는 서울대가 역시 제일 높고요. 295점이고요. 300점 만점이겠죠. 그러니까 과탐은 100분위로 하고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세대는 293점, 경희대가 290점. 여기까지 이제 그래도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290점보다는 이상인 점수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경북대 288점. 여기 이렇게 세 개 단국대 천안, 부산대 양산 캠퍼스가 288점이고요. 강릉 원주대가 287점. 그 다음에 원광대, 전남대, 가 287점, 그리고 전북대가 286점, 조선대가 284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나는 치대를 무조건 쓰고 싶다 하면은 뭐 가군에 아까 뭐 부산대 양산 캠퍼스를 하나 쓰고 나군에는 단국대를 쓰고 한 요 정도 점수대면 강릉 원주대도 쓴다면 그래도 뭐 요것보다 높은 점수대라면 290점 뭐 예를 들어 나왔다 하면은 요걸 쓰면 그래도 좀 안정권으로 들어서겠죠. 그리고 수학을 잘 보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어쨌든 40%보다 낮은 퍼센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학 비중이 대부분 높습니다. 이런 원광대 빼고는. 그러니까 국어보다는 확실히 수학 비중이 대부분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학을 잘 보면 확실히 유리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치의예과에 대해서 이렇게 그 모집 인원도 한번 봤고요. 전형 요소, 수능이 100% 반영된다는 거, 그리고 서울대는 인적성 면접을 본다는 거, 그리고 반영 비율은 대체적으로 뭐 수학 비중이 대체적으로는 높고 그 다음에 더 높은 학교들이 몇 개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이런 거 감점, 가점 이런 게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를 살펴봤고 배치표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 현재로서는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성적표가 이제 나와 봐야 표준 점수도 나오고 해서 그걸로 계산을 해봐야 알겠죠. 일단은 지금은 이제 다 가채점 상황이니까 100분위로 배치표를 그냥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2022학년도 수능 한의대 배치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한의대도 이제 의치, 야까지는 했고요.
한의대의 배치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채점 배치표고요. 100분위로 나온 배치표를 정리했고 12개교가 있습니다. 한의대는. 그래서 모집 인원, 반영 비율, 반영 방법 이렇게 해서 나타냈습니다. 종로랑 대성으로 분위 배치표를 나타내 봤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성이 점수가 조금씩 다 높아요. 제가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배치표에 나오는 이 100분위 점수를 조금 후하게 주더라고요. 대성이. 종로는 좀 짜게 주려나?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요거의 평균치로 생각해서 일단은 대략적인 라인을 잡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유명한 경희대 한의예과가 한의예과 써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틀렸네요. 한의예과 경희대가 289점, 자연계열이 289고 인문계열이 296. 이게 정상 같은데 밑에 상지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가 더 높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자연계열 293점, 요거는 둘이 4점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인문계열은 296, 294. 이거는 종로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이런 배치표다, 100분이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지대는 종로 자연계열은 287점, 대성 자연계열은 253점, 6점이 더 높죠. 그리고 인문계열은 280점, 여기는 8점이 높네요. 288점. 가천대 종로에서는 287, 그 다음에 대성은 293. 부산대는 287, 부산대가 뭐 두 개 정도 캠퍼스가 있어서 그냥 캠퍼스를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3, 이것도 둘 다 6점 차가 되네요.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둘이 똑같죠. 둘이 똑같고 대성에서는 자연계열이 293, 인문계열이 288. 그다음 대구 한의대는 284에 282. 자연계열이 더 높고요. 이도 마찬가지로 2점 차로 높은데 293, 291. 역시 여기 약간 밑으로 내려갈수록 대성이 높습니다. 점수가. 그래서 대성보다 다른 거를 보통 많이 보시고 참고를 하시더라고요. 동신대는 284, 대성에서는 293, 세명대 284, 292, 284, 292, 원광대가 284, 285가 나왔고요. 291, 291, 우석대가 284, 291, 동의대가 갑자기 확 떨어졌죠. 280이 됐는데 요거는 그래도 요런 점수를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동의대는 제가 하나만 갖고 왔네요. 얘는 일단 자연계 인문계열이 자연계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배치표의 100분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인원, 경기대 가천대는 15명, 그 다음에 경희대는 32명, 6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시 2월까지 합치면 좀 더 추가가 되겠죠. 인문계열도 13명. 그래서 경희대는 표준 점수로 뽑고요. 탐구 과목도 다 2과목씩 봅니다. 웬만한 학교는 2과목씩 보는데 이제 대구 한의대가 탐구 1과목을 봅니다. 이게 이제 탐구가 하나 좀 잘 안 나왔을 때 그래도 합격 가능성을 조금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명, 인문계열 10명 이렇게 나왔고요. 대전대 19명, 8명. 뭐 지역 인재, 인문자연을 뭐 동시에 뽑네요. 이렇게 뽑고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2가 되었고요. 여기서는 대전대는 그 수학 비율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28%가 되겠고 경희대가 35%. 경희대 가천도 확통을 봐도 되네요. 경희대도 인문계열 쪽은 확통을 봐도 되고 사탐 봐도 되고 가천대는 뭐죠? 이거는 과탐은 보면서 확통은 봐도 되는 그런 전형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대구대 확통 인문계 전형은 30% 확통에 30%를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동국대 경주도 자연인문. 한의대는 인문계열을 좀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기하 30%, 공수 2개에 25명, 5명. 이게 이제 이런 거는 이게 아마 배치표가 만약 인문이 더 높은 경우는 자연계열도 인문으로 바꿔서 쓰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동신대도 탐구를 1과목 봅니다. 20명 뽑고요. 동의대 또 그 일반 전형에 가군나군 나눠서 뽑네요. 동신대랑 동의대군요. 동의대 이거 20명 뽑고 여기서 동의대도 20명 뽑는데 자연인문 따로 뽑습니다. 그다음 부산대도 5명 뽑고요. 네, 거의 30%. 그 제일 높은 게 아까 경희대였죠. 경희대만 35%고 대부분 수학 반영 비율이 그래도 30% 아니면 25% 이렇게 좀 낮네요. 다른 위치 약 그런 데보다는. 그리고 여기 이제 40% 나오네요. 상지대는 40%씩 수학을 반영하고요. 28.57. 거의 30% 아니면 그 밑에도 학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탐구 과목은 다 2과목씩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탐구 하나를 못 봤다 하면은 이런 동신대나 대구 한의대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광대도 뭐 많이 뽑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보시면 필수 응시, 만약에 한국사를 못 봤는데 응시만 했다 하면은 이런 가천대를 쓰시면 되겠고요. 우수한 순으로 5%, 3% 가산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가천대가 낙원에서 가군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가산점을 주는 퍼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거 수학 가형은 없어졌는데, 그리고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 경희대는 나군으로 이동을 했죠. 그 다음에 대구 한의대는 표준 점수였다가 100분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모집 인원이 2명이 증가. 이런 식으로 주요 변경사항도 한번 같이 나타내 봤습니다. 비율을 줄였네요.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35%에서 30% 줄였고요. 탐구 비중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 자연계 분할 모집하고 15명 신설했고 이런 식으로 나와있고, 가산점을 10%였다가 5%로 변경을 했습니다. 줄였네요. 대신에 과탐을 5%로 줄인 건가? 아무튼 세명대는 수학 반영 비율을 수학의 가산점을 좀 줄였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정리되어 있는 표가 하나 더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35% 보는 경희대가 있고요, 40% 보는 상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비율 이렇게 한 개 써있는 학교들이 있네요.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한 개만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동신대랑 아까 대구 한의대였는데, 대구 한의대, 여기서는 대구 한의대도 두 과목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찾아서 정정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인원은 293명 정도 정시로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12개 교를 한번 비교해봤고, 배치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역시 자연계에서 제일 높은 인기 있는 학과 의치한수 중에 포함되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의학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 수능의 수의학과 배치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종로랑 대성인데, 대성이 점수가 다 너무 높게 나와요. 아무리 100분이 이런 점수를 등급 컷으로 후하게 준다 그래도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종로를 일단 참고를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메가나 이투스 이런 거를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그냥 예전에 갖고 온 거 순서대로를 넣었는데, 서울대가 제일 높죠. 290점으로 서울대가 제일 높습니다. 대성도 294점, 4점 차이가 나네요. 그 다음에 건국대는 287, 그리고 대성이 293, 이거는 6점 차이가 나네요. 여기서는 1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전남대를 한번 보시면 전남대는 283, 대성은 291, 이제 8점 차이 납니다. 여기부터. 그 다음에 충남대가 283, 대성으로는 293, 경북대도 283, 292, 대성은 대체적으로 294부터 293, 292, 291에 아주 촘촘한 비율로 있고요. 서울대 여기 종로에서는 290부터 시작해서 282까지 좀 범위가 큽니다. 널널하게. 그래서 일단은 둘 다 참고는 하시되, 나중에 이제 메가나 이투스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본인의 그 성적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남대, 그 다음에 경북대 283, 충북대 282, 강원대 282, 제주대 283, 전북대 283, 282, 거의 282에서 3의 라인으로 잡혀 있고요. 서울에 있는 이 두 학교는 일단 290이고 하나는 28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수의대는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거의 이런 배치표의 100분위를 보면 의치 한약수 아니면 약한수 그렇게 순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인원도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대는 일반 전형 12명, 지역 인재 3명. 여기서는 보니까 다 자연계열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문계열을 따로 뽑지는 않습니다. 한의대처럼 따로. 그리고 강원대는 가군에 위치해 있고요. 다 수능 100%죠. 100분위를 활용지표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건국대는 43명을 모집하고요. 표준 점수로 모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구, 경북대 15명 모집을 하고, 경상국립대 5명. 그 다음에 서울대는 이제 나군이고요. 13명 모집을 합니다. 7명이 늘어났네요. 이것도 지금 현재 모집 인원이지만 수시 2월 한 인원까지 더하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서울대는 면접도 봅니다. 면접은 패스냐 페일이냐고 차이죠. 그래서 인적성 면접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강원대 빼고는 다 표준 점수로 하게 되겠고요. 대부분 학교가 서울대 빼고는 수능 100입니다. 면접 보는 학교가 없어요. 서울대 빼고는. 전남대는 18명, 그 다음에 전북대도 18명, 제주대 21명, 충남대는 합쳐서 21명이네요. 일반 전형 17명, 지역인재 3명, 그 다음에 충북대 21명입니다. 다군에는 제주대가 있네요. 나머지는 또 가군, 나군. 네, 이렇게 군에 한 개씩만 있는데 수의대를 만약에 가고 싶다면 경쟁률이 좀 치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대는 또 100분위로 모집을 하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표준 점수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백분위 요거는 이제 다 봤으니까 반영 비율을 살펴볼게요. 강원대는 30%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건국대도 30% 반영을 하고 영어의 비율이 좀 낮고 탐구도 30%. 여기서는 비율이 이러면 100이 안 되는데 뭐죠? 어디 잘못됐나 본데. 요거 나중에 제가 찾아서 수정을 하던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대는 일단 22.2, 22.2, 22.2, 33.3. 그 다음에 경상국립대가 30%. 대신에 확통을 봐도 되네요. 삭탐은 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는 수학이 40%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딴 거는 다 100%가 되는 것 같은데, 저 건국대만 왜 저게 15%지? 수학이 35인가? 아무튼 일단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남대가 국어 30, 미적분 기하 40, 과탐 30, 전북대도 30, 40, 30이고요. 제주대 20, 30, 20, 30. 그리고 충남대 둘 다 전형 두 개 다 25, 45, 30. 충남대가 수학 비율이 높네요. 그 다음에 충북대가 20, 30, 20,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보면은 탐구를 한 개 보는 대학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경사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강원대는 모집 인원 3명 감소했고 지역인재로 따로 뺐다는 거, 지역인재를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국립대는 수학 가를 지정했었는데 이제는 선택 과목 제한이 없지만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은 10% 가산을 주기 때문에 확통을 해봤자 힘들죠. 100점 맞고 막 나머지 다 100점 맞지 않는 이상. 그리고 과학 1은 5% 가산, 2는 10% 가산을 주네요. 영어 등급간 점수 차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로 줄였다고 합니다. 서울대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죠. 그 다음에 제주대는 반영 비율이 25, 35, 10, 30이었다가 20, 30, 20, 30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집 인원 충남대는 4명을 감소시키고 지역인재로 따로 선발을 해서 신설을 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수의대를 배치표랑 모집 인원, 반영 비율, 그 다음에 이런 특이사항, 변경사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 약대 배치표를 급하게 또 올리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로를 주로 보다가 대성을 보니까 한 점수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종로는 그래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고 대성을 아무튼 봤는데 대성이 한 10점 차 정도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종로만 딱 보면은 또 나는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알고 계실까봐 다른 거 같이 비교도 할 겸 두 개를 같이 갖고 와봤습니다. 약대가 이제 올해 다시 신설이 돼서 그런지 이게 배치표 상으로 점수가 게다가 가채점에 또 추정까지 하니까 좀 점수가 기관별로 차이가 큽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대략적인 내용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온 다음에 좀 더 정확히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약대 배치표를 보고 또 전형 비율, 모집 인원 이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치표입니다. 역시 서울대가 제일 높은데 종로는 192점인데 대성은 일단 배치표상으로는 197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는 인문이랑 자연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문이 291점, 자연이 287점. 그런데 얘는 대성이 292점, 1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얘는 7점 차이가 나죠. 294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가 289점, 백분위 배치표 컷이. 그리고 대성은 294점. 그래서 5점 차이, 거의 5점 차이가 납니다. 그 상위권 대학들은 288, 294, 287, 294.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6점 차이 나다가 또 7점 차이까지 나네요. 그 다음에 동국대가 285, 293. 이거는 8점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은 285, 293. 이것도 8점 차이네요. 그 다음에 아주대부터 이제 10점 차이 납니다. 284, 294.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약대는 일단 신기한 게 연세대는 미래 캠퍼스 이런 캠퍼스에 하나씩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캠퍼스나 이런 거 하나만 두더라고요. 고려대는 세종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도 에리카 캠퍼스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 메디컬 284, 293. 그래서 여기서도 거의 여기 9점 차 나고요. 여기 다시 10점 차. 숙명여대가 284, 294. 그렇게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9점 차네요. 가톨릭대는 284점이고 284%, 대성은 293%, 영남대 284, 대성 293.
인제대도 자연인문을 따로 뽑아서 284, 280으로 4점 차이가 나는데 대성은 거꾸로죠. 293, 295. 입시관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게 올해 진짜 수험생들이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조선대는 284, 293, 덕성여대 284, 293, 당국대 천안 284, 291, 대구 카톨릭대 284, 293, 계명대 284, 253. 거의 여기서는 284점대를 다 유지하고요. 여기서는 293 아니면 295, 1, 294 이런 290대를 유지합니다. 36대가 284, 254 10점 차이 나고요. 제주대가 9점 차이 나고, 차이과대는 284랑 293, 동덕여대도 284, 293. 한 여기 평균 정도가 된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텐데요. 네, 그리고 전북대는 284, 294 거의 똑같죠. 다 이런 지표 컷입니다. 거의 안 바뀌고 있더라고요. 다 똑같고요. 그냥 똑같은 거 베끼는 것 같이 거의 똑같습니다. 원광대부터 그나마 1점 좀 떨어졌고, 여기서 목포대는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성에서 너무 낮게 나와서 이게 뭐지? 잘못 나왔나 했더니 국탐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100점이 깎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하나 점수에 국어 100분이 하나 합쳐서 200점 만점으로 매기면 얘는 196점 정도가 나온다는 소리죠. 그리고 여기서는 28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약대는 원광대, 우석대, 경성대, 순천대, 목포대. 근데 이제 이렇게 배치표상으로 낮은 거 보고 이제 낮은 거에 수요가 몰려서 나중에 진짜 입결 컷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인 것만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이런 건 간단히 살펴보고 그냥 끝낼게요. 그래서 가톨릭대는 일단 40% 수학 40% 반영하고 영어는 가산점 줍니다. 그리고 그냥 특이사항 있는 것들만 좀 볼게요. 경상국립대는 저번에 의대에서도 10% 가산을 주던데 여기서도 주는 것 같고요. 지역인재랑 뭐 이렇게 뽑게 되겠고, 그 다음에 당국대 천안도 수학 40%에 과탐2 응시자는 5% 가산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목포대도 수학이 40%, 국어 과탐 한 과목만 반영. 아까 국수탐 뭐 그렇게 아까 써있어서 2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했었죠. 근데 네, 반영 지표도 보시면 100분이네요. 100분이. 그러니까 목포대는 저걸로 보시면 거의 그래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한국사가 5%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냥 응시만 가능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사가 점수가 만약에 좀 깎였다 하면은 필수 응시 같은 전형을 쓰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뭐 표준 점수, 뭐 수학이 100점 뭐 이렇게 나왔으면 표준 점수 쓰는 데가 훨씬 좋겠고요. 충북대는 전형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중앙대도 수학이 40%, 성균관대도 수학 40%네요. 그리고 국어가 좀 낮고요, 목포대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군에서도 영남대 뭐 이거 뭐죠? 뭐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합산한다고 하네요. 100분이 보고요. 그리고 서울대는 이렇게 원투나 투투 이렇게 응시를 해야 원서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는 수학 40%, 국어도 꽤 높습니다. 반영 비율이. 그 다음에 영어랑 한국사는 감점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고려대 세종은 33.3%, 40% 넘는 데가 또 전남대도 전형 2개 뽑고요. 여기서도 인문계 따로 뽑고 자연계 따로 뽑고 약학 전공 뭐 이렇게 있네요. 확통을 봐도 되고 25% 반영을 하고요. 이거 네,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또 높은 점수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자연계 수능 시 지정 영역을 충족할 경우 인문 자연 반영 비율 각각 계산 후 높은 점수로 반영. 네,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과목 보는 학교 대구 카톨릭대가 탐구 한 과목 보네요. 그 다음에 36대도 한 과목 보고요. 뭐 미분기하 응시하면 이런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 과목이나 이런 게 잘 나오면 확실히 비율도 높고 유리하겠죠. 앞에서도 한 과목을 제가 넘어갔는데 목포대도 한 과목 보고요. 조선대도 한 과목 봅니다. 조선대는 의치약 다 한 과목만 보네요. 그리고 36대 뭐 이런 학교들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 그냥 이런 거 활용 방법 이것도 그냥 간단히 보시면 이거 아까 얘기한 거 다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냥 모집 인원 정도만 볼게요. 가천대 15명 뽑고요. 강원대도 15명, 경성대 20명, 그리고 경상국립대도 합치면은 12명 되겠고요. 그리고 카톨릭대도 12명, 경북대는 5명 뽑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작년 가감이 없죠. 올해 학부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경희대 12명, 뭐 표준 점수 이런 것도 그냥 다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세종대 9명, 당국대 22명, 덕성여대 40명, 대구 카톨릭 20, 동국대 바이오메디캠 12, 뭐 이런 식으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덕여대 16명, 목포대 15명, 부산대 24명, 36대 12명, 서울대 19명, 성균관대 30명, 숭영여대 많이 뽑네요. 62명, 순천대
18명, 아주대 15명, 그 다음에 연세대 국제캠 송도에 있는 거 있죠? 12명, 그 다음에 영남대 28명, 원광대 10명, 우석대 12명, 이화여대도 70명. 여대가 많이 뽑습니다. 좀 여성 수험생 분들이 그래도 이화여대나 숙명여대를 지원하는 게 좋겠죠. 그래도 비율이 반은 줄어드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인제대 9명, 3명 해서 12명이고요. 전남대 18명, 5명에서 23명, 전북대 9명, 제주대 10명. 이렇게 해서 총 인원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제 보시면 조선대 14명, 10명, 24명 뽑고요. 중앙대 70명 뽑네요. 중앙대도 많이 뽑습니다. 차이과대 12명, 충남대 8명, 12명 합쳐서 20명 뽑고, 충북대는 총 10명, 한양대 에리카 16명 이렇게 뽑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약대 아마 37개교 될 겁니다. 37개교. 약대의 이런 모집 인원이랑 반영 방법, 반영 비율을 살펴봤고요. 배치표도 가채점 추정 100분위 배치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관을 종로 대상으로 2개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예전에는 그냥 원점수로 한번 올렸는데 이제는 100분이나 표준 점수가 좀 정확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진짜 지원 여기서 뒤에 이런 거 보시면 표준 점수냐 100분이냐 해서 그거에 따른 배치표가 이제 나올 거예요. 아직은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략적인 위치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대 배치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총 37개네요. 네. 37개교 약대 수능 배치표랑 반영 비율, 모집 인원 이런 걸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교대 배치표를 한번 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수능 반영 비율을 또 저번처럼 의치한 약수 한 것처럼 교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교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공계 특성화 대학도 그냥 한번 간단히 다시 하고요. 또 할 게 있으면 뭐 반도체 학과나 이런 학과들만 따로 배치표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종로와 대성인데 대성이 너무 점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일단 그거를 알아두시고요. 근데 생각보다 뭐 공대, 상경계열 이런 데보다 배치표가 상당히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교대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네, 교대는 총 10개 교의 학교와 3개 교의 그 대학 안에 초등교육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교대가 제일 제가 그냥 위로 뺐어요. 요거는 이화여대 종로에서는 277, 278로 나오는데 대성에서는 일단 286으로 나와서 요건 그래도 그냥 순서는 요게 맞는 것 같아서 대성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 기억 니은은 아니지만 요 배치표 순서를 종로로 보통 순서를 했는데 이번에는 대성으로 순서를 했고요. 그 교대를 보면은 다 남자 여자를 그 배치표 점수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대성은 다 똑같아요. 뭐 종로는 달라봤자 1점 차이 나고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한번 살펴보면 서울교대가 186, 186. 그 다음에 그냥 여기 종로에서는 177, 277, 278 이렇게 나와 있고, 이화여대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활용지표는 표준점수 100분위로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82, 283. 경인교대가 272씩 기록했는데 대성에선 277, 5점 차이 또 나죠. 그래서 대성으로 100분위를 매기면 조금 더 후하게 주니까 그걸 좀 감안하고 해도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에 교원대도 초등교육과가 따로 있죠. 263, 275. 그 다음 대구 교대부터 부산교대, 공주교대까지는 256, 257 계속 다 똑같습니다. 종로는 제가 이게 다 찾아봤는데 이게 교대만 요 앞글자만 싹싹 바뀌고 배치표는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차라리 대성이 그래도 점수 차이가 나니까 이를 보고 한번 살펴보시면 265, 265, 그 다음에 밑에는 262, 262 이렇게 점수, 그 다음에 전주교대, 춘천교대 259, 259. 요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죠. 점점 차이가 좁혀지다가 전주교대, 춘천교대에서 비슷해졌습니다. 그다음 제주대가 252고 262네요. 여기서는 좀 올렸어야 되는데 요거는 또 요거 밑에를 봤습니다. 제주대는 100분이고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 하는데 반, 100분이 반 이렇게 있네요. 보통 이치한수를 조사하면 거의 표준 점수가 조금 더 비율이 높은 것 같았는데 얘는 비율이 조금 다르다는 거. 그리고 점수 차가 뭐 많이 나는 것도 있지만 비슷하게 나는 것도 있다는 거. 근데 생각보다 여기 점수대들을 보시면 예전만큼 높진 않는 것 같습니다. 상경 계열이 오히려 더 높은 것 같고, 한 경희대 뭐 요 정도.
중경 외시 시립대 그것보다도 낮은 것 같은, 아무튼 그 근처에 배치표의 비율을 보였네요. 그래도 서울에 있는 이 서울교대, 이화여대랑 그 인천이나 경기도에 있는 그 경인교대 그래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시 전형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1단계는 다 수능 100%로 뽑는데 이제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교대에서 면접으로 경인교대는 30% 반영을 꽤 많이 하고요. 그다음 공주교대는 4%, 광주교대 10%, 대구교대 2.9%, 서울교대 20%, 전주교대 10%, 진주교대 20%, 청주교대 9.1%. 그다음 부산교대는 그냥 1단계, 2단계 안 나누고 바로 95.2%에 4.8% 면접. 그다음 나머지 학과는 여기 그냥 대학 안에 있는 초등교육과들은 면접을 따로 보지 않고요. 춘천교대도 면접을 보지 않네요. 그 다음에 교원대도 수능만 1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가 다 나군에 있죠. 그래서 나군에 뭐 교대를 꼭 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그래도 골라서 쓰신다면 경쟁률이 그래도 분산이 되겠죠. 하나만 몰려있기 때문에 교원대에서 만약에 교대를 쓰고 싶은데 이제 나군에 하나 쓰고 가군에 쓴다면 교원대는 좀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화여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옮겼더라고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교대는 나군밖에 거의 쓸 게 없다는 거, 교원대만 가군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가군에는 한국교원대 이거 하나 있고요. 반영 방법을 살펴보시면 국어는 27.5%, 수학이 25%, 영어 25%, 탐구 22.5%. 과탐 봐도 상관없죠. 얘는 그냥 응시만 하면 되고요. 한국사 약간 못 봤다면 뭐 교원대 쓰시면 되고, 뭐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이렇게는 응시만 하면 됩니다. 대구교대, 부산교대도요. 네, 그리고 탐구는 다 두 과목 보네요. 한 과목 보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산점으로는 수학을 10% 줍니다. 미적분이랑 기하를 했으면. 이공계열이 지원을 하면 유리하겠네요. 진짜 요번에 통합이 된 게 확실히 자연계열 이쪽 이공계열이 훨씬 좋은 것 같고, 인문계열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인교대도 3% 가산점, 이런 가산점도 상당히 좋죠. 과탐도 5% 가산점 주고요. 여기 어디죠?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네. 서울교대는 그래도 34.3%씩이고 영어는 3등급 이내만 들면 된다고 하고요. 한국사는 4등급 안에만 들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 보신 것처럼 뭐 100분위 표준 편차 뭐 그런 게 나와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학 좀 높은 비율을 보면 서울교대만 33.3%, 대구교대 30.8%, 춘천교대 28.6%. 그다음 거의 다 나머지는 25%씩이네요. 그리고 뭐 영어가 높은 데도 있고요. 영어가 30%인 데는 제주대가 영어가 30%, 그리고 영어 낮은 데는 대구교대. 그다음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춘천교대도 영어는 조금 보고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가 28.6%씩 이렇게 돼 있고, 뭐 수학 가산점 주는 미적분이랑 기하본 가산점 주는 학교 교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두 과목을 합산, 평균 이런 것도 잘 구분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 일정입니다. 1월 21일 면접이 거의 비슷한 날에 보죠. 1월 20일 아니면 21일 아니면 요거는 15일에서 17일 사이. 그리고 뭐 21일, 20일 이거 뭐 겹쳐서 어떡하죠가 아니고 얘는 거의 나군이니까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비중이 이렇게 아까 들어간다는 거 아까 보셨고요. 뭐 평가 항목은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비대면 면접, 녹화 파일, 심층 문답 이런 게 있네요. 요 교대를 보신다면 이런 걸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영어 반영 방법. 서울교대는 3등급 이내를 들어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죠. 그 다음에는 뭐 100점에서 5점 깎고, 그 다음에 7점 깎고 이렇게 깎는 비율이 조금씩 다르니까 5점씩 일정하게 깎는 학교도 있고, 10점씩 깎는 학교, 250점 만점에 10점씩 깎고, 200점 만점에 5점씩 깎고,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본인이 쓸 학교를 정해서 만약에 난 전주교대고 3등급이다 하면은 이건 80점이구나 생각하시고, 반영이 25%, 그거를 다 계산을 대충 하셔서 내 위치가 어느 쯤에 있는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국사까지만 보고 끝낼게요. 한국사는 서울교대는 다 수능체죠. 4등급 이내만 들면 되고요. 교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는 응시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위에서는 반영 방법이 경인교대는 감점, 나머지 공주교대, 광주교대, 이화여대, 제주대, 춘천교대는 가산점을 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수가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대 배치표 점수대를 100분위 점수대를 한번 살펴봤고요. 얘도 총론한 대성이 점수가 좀 난다는 거, 나중에 이제 성적표가 나오면 좀 더 정확해지겠죠. 그때 또 다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던가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은 가채점을 기준으로 하는 배치표니까 조금 이렇게 편차도 심하고
본인 점수도 이제 뭐 기관별로 들어가 보면 백분위도 다 다르고 표준 점수도 다르고 상당히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대략적인 내 점수대를 파악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그 라인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다가 정확히 나오면 이제 여기가 되나 안 되나를 파악하시고, 거기가 다 되면 뭐 더 이제 높은 라인을 한번 넣어보시고, 뭐 거기를 다 해봤는데 그것보다 낫다 하면은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또 한번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어떻게 접수를 할지를 계획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대 배치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20계열 특성화 대학이죠. 이 대학들의 배치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배치표는 생각보다 기관에서 많이 안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 정도만 정리를 해서 갖고 왔고, 예전에 한번 올렸던 정시 모집 정보랑 같이 해서 반영 비율 같은 그 한국사랑 영어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수능은 몇 프로고 어떤 식인 그 모집 인원은 몇 명인지 그 정도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항공대는 정시를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스트는 2018학년 정시 모집을 폐지했는데 올해부터 20계열만 뽑습니다. 그 전에 그 폐지되기 전에는 문과, 자연계열, 인문계열 두 개 다 모집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20계열만 정시로 모집을 하네요. 그래서 3개 학교에서 이번에는 5개 학교로, 그 전에는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이렇게만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추가돼서 총 5개 학교가 정시 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포항공대도 이제 정시 모집을 언제부터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2023년부터였나요? 카이스트랑 포항공대도 반도체학과를 추가로 한다고 하죠. 일단은 백분이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이스트는 일단 모집 단위는 무학과 전형이고요. 모집 인원은 15명입니다. 그리고 백분위가 288. 지스트는 기초학부 모집 단위고 20명을 제일 많이 모집합니다. 20명을 모집하고 285. 이제 새로 신설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에너지공학부를 모집하고 10명을 모집합니다. 285. 요것들은 특히 이 새로 신설된 학과는 정확하진 않은데 뭐 기관별로 분석을 해서 내놓은 자료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디지스트 대구 과학기술원은 기초학부를 모집하고 10명 모집합니다. 284. 그다음 유니스트는 울산과학기술원이고 20계열 모집을 하고 10명 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수능은 다 100% 반영을 하고 면접, 서류 이런 거 아예 안 봅니다. 그리고 좋은 게 제가 모집군에 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놨죠. 가군, 나군, 다군 쓰고 남은 거를 여기에 쓰시면 돼요. 그냥 가나, 다군 빼고 추가로 쓰실 수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라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카이스트를 써서 지스트를 못 쓴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둘이 같이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20계열, 그러니까 과학기술부 뭐 이런 소속이어서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서 이게 다 된다고 하네요. 근데 포항공대만 일단 정시는 안 뽑지만 수시 6개 중에서도 원래는 얘네들은 또 포함이 안 되는데 포항공대는 수시 6개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만 바르고 나머지는 일단 모집군이 없다는 거. 그래서 혹시 추가로 쓰시면 되겠죠, 이런 학교들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너지공대는 영어 영역을 수능 최저 기준으로만 활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다는 게 일단 특이한 내용이고요. 수학, 미적분이랑 기하를, 그리고 과탐은 한 과목 2개 등급 합이 3등급 이내여야 되고요. 근데 영어는 지금 2등급 이내여야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 최저 활용을 위해서 필수 응시를 해야 되겠고요. 과학탐구는 서로 다른 교과, 서울대 같네요. 카이스트랑 유니스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스트는 그냥 서로 다른 과목이고, 디지스트랑 한국에너지공과대는 과탐을 제한 없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응시 기준은 국어 영역의 수학 영역 역시 20개 특성화 대학이기 때문에 확통은 빼고요. 미적분, 기하를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어 영역 과탐을 2과목 봐야 됩니다. 한국사 당연히 필수 응시니까 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응시 기준이 두고 있고, 과학탐구도 뭐 이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수능을 너무 수시를 너무 수능도 잘 봤는데 수시 납치를 당한다 라고 했을 때 이 학교를 쓰면은 그래서 또 수시 납치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 여기에서도 또 20개 특성화 대학에 수시를 합격을 했어도 일반대 정시에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약간 보너스 카드죠. 이건 보너스 카드로 각광을 받고 있어서 경쟁률이 아마 세겠죠. 15명 모집하는데 누구나 지원을 일단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많이 빠지기도 빠질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점수 이상의 학생들이 의치 한수를 쓰겠죠. 의치 약 한수를 쓰겠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를 보통 붙으면 가겠죠. 아니면 카이스트를 뭐 너무 좋아한다면 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빠지기도 하고 경쟁률도 높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남은 거는 한번 살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카이스트는 등급별로 5점씩 감점을 하네요. 영어는. 그 다음에 1, 2등급이 5점 주고요. 3, 4등급이 4점. 얘는 절대평가니까 다 이런 식으로 등급별 점수 배점표가 나온다는 거고, 지스트는 가산점으로 주고 3점 깎이고 6점 깎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다르게 깎이고, 한국사는 3등급까지는 점수를 안 깎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영어는 최저로만 반영 2등급까지 맞아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한국사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감점을 합니다. 3등급까지는 안 깎고요. 자, 그 다음에 디지스트는 2점 깎았다고 5점 깎았다고 좀 다르고요. 한국사는 0.5점씩 깎네요. 2등급까지는 만점이고요. 그 다음에 유니스트는 5점씩 깎고, 한국사도 여기 커트 잘라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혹시 내가 뭐 수시 납치를 당할 것 같다, 근데 나는 카이스트나 뭐 이런 켄테크 이런 학교들이 더 좋다 하면은 이거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나는 수시 논술을 포기하고 의대를 다 썼는데 좀 떨어질 것 같다 하면은 이런 이공계 특성화 대학도 한두 개 보너스처럼 써 놓으신다면 그래 조금 심리적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배치표와 뭐 모집 인원 이런 반영 비율 이런 걸 한번 알아봤습니다.